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학년 1학기 과정 개념학 클래스 수업이고요. 다섯 번째 단원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일단 방정식이야. 방정식 뭔지 알지? 보통 미지수가 있는 식이야. 그리고 1차, 차수가 1차인 거야. 그리고 연립, 방정식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야. 여러 개의 방정식. 그럼 방정식이 여러 개면 아마 미지수도 여러 개일 거야. 보통 근데 미지수가 막 3개, 4개씩 올라가는 건 중학교 때는 안 배우고 보통 여기 나오는 건 자, 이래. 기본만 얘기해주면 미지수 2개, 보통 이제 하나는 x, 하나는 y로 잡혀 있을 거야. 미지수 2개, 그리고 식도, 방정식도 2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묶어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아마 얘네들의 차수는 1차겠죠. 그죠? 이제 개념 설명 파트를 보면 뭐라고 설명이 돼 있긴 한데 1번은 필요 없고 어차피 1번이 쌓여서 2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 뭐냐? 결국은 방정식이 2개 이상인 거야. 그리고 방정식이 2개가 이상이 되려면 미지수가 2개가 나와.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산하면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 x는 얼마, y는 얼마.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순서쌍이라 그래서 묶어가지고 요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 어쨌든 답이 한 쌍이 나와. 왜냐면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x값 따로 y값 따로 해가지고 2개, 한 쌍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2개의 미지수와 2개의 방정식에서 그 중에서 답을 뽑아내는 건데 x 얼마, y 얼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걸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괜히 이거를 국어처럼 읽어보면은 이해가 그렇게 잘 되진 않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 문제 보면 미지수, 보통 이제 x, y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야. 자, 미지수가 2개여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차여야 되고 추가적으로 방정식이어야 돼. 1번 같은 경우는 3x 빼기 10y 미지수는 2개가 맞아. 하지만 방정식이 되려면 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등식이 돼야 되거든. 왜냐면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이란 말이야. 2번은 미지수가 2개는 맞아. 하지만 y가 차수가 2차지. 그래서 1차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되고. 자, 쭉 보다 보면은 사실 답은 4번이야. 미지수 2개 맞고 각각 차수도 1차고 등호도 있고. 근데 그러면 3번이랑 5번은 왜 안 되냐? 3번은 x, y 둘이 곱했기 때문에 차수가 2차가 됐지.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이거는 x, y가 분모에 가 있지. 분모에. 이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유리식이야. 유리식. 굳이 따지자면 방정식 이름이 유리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거 해를 구하라 그랬거든? 2x 더하기 3y는 11을 만족시킨 거. 해라는 건 답이야. 방정식을 참으로, 참. 그러니까 거짓 말고 참으로 만족시키는 값을 얘기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애들? 자연수에 있는 애를 고르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약간 소위 얘기하는 끼워 맞춰야 돼. y부터 가면 y가 3일 수 있거든? 그럼 x는 1이야. y가 2면은 2x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없거든. x는 2.5니까. 대신 y가 1이면 2x는 이거 3을 2항에서 넘기면 8이지. 그때 x는 4 나오지. 그럼 해의 개수는 요렇게 2개가 나온 거야. 쌤 4개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커플해서 한 세트인 거야. 이게 한 쌍이라고 부르는데 해를 보통 쓸 때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 x, y는 1,3 또는 4,1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 x는 1, y는 3. 또는 x는 4, y는 1. 이렇게. 오케이? 됐지? 자, 됐고. 3번 볼게, 3번. 자, 일단은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좀 갈게.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객관식이니까 이 중에서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만족시키는 애가 있을 거야. 쌤은 보여, 사실은. 근데 일단은 2호부터 대입해봐. 2호 집어넣으면 4 더하기 5는 9 맞아. 하지만 여기 2호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5는 12가 아니어서 이건 안 돼. 3, 3 집어넣을까? 3, 3? 그러면 6 더하기 3은 9가 맞아. 그리고 3,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9는 12. 이것도 맞아. 그럼 이게 답인 거라고. 해라는 건 별 게 없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면 그게 해인 거야. 참이 되면. 오케이? 됐나요? 자, 4번. 해라는 건 답이야. 답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대입. 배웠었죠, 우리?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답이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앞에 게 x값이야. x값이 2고 y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0 빼기 a는 7. 이 항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7을 왼쪽으로 넘기면 a는 10 빼기 7이어서 a는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2-1은 여기도 근이야. 밑에 거에도.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2b는 마이너스 2고 2항 하면 되지. 2항 넘겨서 양변을 2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a는 3. 둘이 더하면 2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됐고요. 5번이요, 5번. 좀 전에 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야. 그냥 영어가 알파벳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릴 뿐이지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게 답이라는 건 어쨌든 요 자리에, 요 x 자리에 원래 x m 빼기 1이 있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대신 들어가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m 빼기 1이 위의식이지, 위의식. 위의식에다가 x 자리에는 m 빼기 1이, y 자리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고 전개하면 5m 빼기 5 마이너스 2m은 10 계산하면 3m은 15 따라서 m은 5 됐죠? 자, 그리고 m은 5인 상태에서 이건 결국 m이 5니까 x는 4고 y는 마이너스 2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이거를 x는 4, y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36이고 전개하면 4n 플러스 4가 36이고 넘기면 32고 따라서 n은 4, 8에 32 됐죠? 그럼 n은 8, m은 5 이것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10 빼기 8이어서 답은 2가 나오겠죠. 괜찮죠? 요렇게 기본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는 답이고 답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좀 전에는 이번 문제 5번에서는 이걸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걸 요렇게 그냥 x 따로 y 따로 쓰기도 해. 나는 사실 순서상으로 잘 안 써.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 뭐 그거는 근데 너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특별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어쨌든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k라니까 대입하는 거야. 대신 들어간다고. x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3이
y 자리에 k가 들어가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는 6.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는 6. 자, 마이너스 6을 2항하면 마이너스 3k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6이 됐지. 얘랑 더하면 12가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됐죠? 근데 이건 연립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해. 요 밑에 있는 식에도 대입하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3, y 자리에 k. 근데 k가 좀 전에 마이너스 4인 걸로 밝혀졌어.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2랑 마이너스 4랑 곱해야 되는 거잖아. 저거 마이너스 8은 1이지.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8 오른쪽으로 넘기면 9. 따라서 a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9는 마이너스 3이 됐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4. 이런 답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은 답이고 답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해, 근, 답 다 똑같은 얘기야. 방정식에선. x가 4고 오케이, x가 4고 y가 1이야. 그럼 대입해볼까? x 자리에 4를, y 자리에 1을. 그럼 4a 빼기 b는 6이지. 그리고 x가 4고 y가 1이야. 그럼 4a 플러스 b는 8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뭐 곧 배우겠지만 한 1분, 2분 뒤에 배우겠지만 아직까지는 연립하는 방법은 따로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걸 집어넣으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찍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보자. A가 B는 1, A는 4분의 7. 이걸 벌써부터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할게. 뒤에 나오는 걸 그냥 배웠다고 칩시다. 곧 알려줄 거야. 곧 할 거니까 어차피 크게 위화감은 없을 때. 가감법이라 그래서 얘네 둘을 두 개씩 있잖아. 이거를 내가 더하고 빼는 거야. 근데 일단 더해봐봐. 그냥 더해봐봐. 둘이 통째로 더하는 거야.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더하면 마이너스 b랑 b는 사라지지. 근데 4a랑 4a를 더하면 8a야. 그럼 6이랑 8은 더하면 14지. 모든 애들을 통째로 싹 더해야 돼. 싹 더해야 된다. 그럼 양변을 8로 나누면 8분의 14고 이건 약분이 되니까 4분의 7이야. 됐나요? 여기서 이제 a가 4분의 7이면 a 4분의 7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7 더하기 b는 8이거든. 7 더하기 b가 8이잖아. 따라서 b는 1이지. 됐나요? b는 1, a는 4분의 7. 이렇게 돼요. 둘이 더하면 4분의 7 더하기 1은 4분의 11이 될 거예요. 왜냐면 1은 4분의 4니까. 오케이? 됐나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간단해. 첫 번째 방법이 가감법이야. 더할 가짜야. 더하고 빼는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말로 바꾸면 더하고 빼는 방법. 근데 뭘 더하고 뭘 어떻게 빼냐면 식을 통째로 더하고 통째로 빼는 거야. 근데 이게 목적이 뚜렷해. 이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는데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거야. 연립방정식은 뭐라 그랬어?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 두 개인 미지수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있잖아. 누굴 없앨지는 뭐 너네 편한 대로 하면 돼.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떤 식으로든 없애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더하고 빼서 없앨 수 있는 거야. 더하고 빼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대입법인데 이건 말 그대로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서 없애는 거야. 뭔가 어떤 식으로든 미지수 한 개를 없애. 뭐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소거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든 미지수 한 개를 없애가지고 한 명만 남기는 거야. 한 놈의 미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다. 근데 그걸 통째로 더하고 빼는 방법으로 쓰면 그걸 가감법이라고 부르고 뭔가 한 놈으로 정리를 해서 대입하면은 대입법이라고 써. 됐나요? 자, 그 83쪽에 뭔가 설명이 막 돼 있는데 그거는 막 봐봐야 소용이 없고 그건 막 봐봐야 소용이 없고 결국은 문제 푸는 걸 한번 봐봐봐. 그리고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할 거야. 포인트는 연습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한 좀 빨리 하는 친구는 두세 번, 좀 느린 친구들은 한 대여섯 번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한 20번, 30번 정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 8번을 볼게요. 자, 1번은 가감법을 이용하려고 했어. 가감법은 뭐냐면 둘이 더하고 뺄 거라니까. 자, 현재 나와 있는 식이 x 더하기 y는 8과 3x 더하기 y는 14야. 이거를 내가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 3x 더하기 y를 위에다 쓸게. 자, 왜 위에다 쓴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난 이걸 통째로 더해갖고는 누가 없어지질 않아. 더한다고 해서 y가 사라지질 않잖아. 그렇다고 x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빼버리면 y 빼기 y를 하는 순간 y가 사라지잖아. 미지수 한 명이 소거되지. 사라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빼버리면 대신 3x에서도 x를 빼야지. x 3개 있는 거에서 1개 뺐으니까 x는 2개가 남고 14에서 8을 빼면 6이 남을 거예요. 따라서 x는 3이 돼요. 아직 안 끝났어? x가 3이니까 x 대신에 다시 3을 대입해봐봐. 그러니까 y는 당연히 5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 이게 가감법으로 푼 거야. 자, 대입법은 뭐냐면 현재 x 더하기 y가 8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네 둘 중 하나를 y를 없애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y만 남기고 x를 다 넘겨. y는 8 빼기 x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밑에 식에다. 이게 대입법이야. 그러면 3x, y가 누구라고? y는 이제 더 이상 y라고 불릴 수 없는 거야. y는 지금부터 8 빼기 x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이게 14야. 그러면 3x에서 x 빼면 2x, 8 넘기면 14에서 8 빼면 6.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3 나와. x가 3이니까 자연스럽게 y는 얼마가 돼? y는 5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요게 대입법이야. 오케이? 가감법은 식을 통째로 빼가지고 미지수 한 개를 없애는 거고, 대입법은 한 식을 한 종류의 식으로만 y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른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문제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9번을 봐볼게. 이거는 사실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뭐 그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제 주어진 조건만 봐봐봐. 이거는 뭐 약간 특별한 문제 같거든? 그냥 전형적인 계산은 아니고, x 값이 y 값의 2배래지. 지금부터 내가 y 값은 k라고 부를게. x 값은 그것의 2배니까 2k라고 부를게. 그러면 대입해봐봐. x 대신에 2k, y 대신에 k. 그럼 이건 4k 빼기 k가 9니까
3K가 9고 양변을 3으로 나눈다면 따라서 K는 3이 나와요. K가 3이니까 사실상 X는 6이고 Y 값은 3이죠. 근데 이건 밑에 거에도 근이니까 X 자리에 누구? 6, Y 자리에 누구? 3 대입하면 6A 더하기 15가 21이 나온다고. 그럼 15를 넘기면 6A는 또 6. 왜냐면 15가 빼기 10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6 나오니까. 따라서 A는 1 이렇게 나와요. 됐죠? 괜찮아요? 자, 그렇게 돼요. 됐어요. 문제를 푸는 거는 연립방정식 첫 번째 단원이 아니라 연립방정식 두 번째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거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초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다 해준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가감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더라. 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자 실력 키우기 문제들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자, 해가 아닌 것은 해라는 건 답이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라고.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 오케이? 자, 그러면 1,9를 대입해볼까? 되나? 앞만 봐도 안 되는데. 그치? 그럼 일단 해가 아닌 것은 벌써부터 답이 1번이야. 7,0은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 보이고. 3,-6은 3 곱하기 3. 이게 앞에 게 x값이고 뒤에 게 y값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면 9 플러스 12 하면 21. 해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해보면 아마 만족시킬 거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이 답이고 그 중에 1,9는 아무리 대입해도 등호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더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답이라는 건,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다. 근데 연립방정식의 답이라는 건 나와 있는 두 방정식을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켜야 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두 방정식을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키는 친구들이라고. 대입해봤을 때 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2,2가 일단 얘는 초장부터 안 돼. 위에 거부터 안 되잖아. 여기는 위에 건 되는데 밑에 게 안 돼. 여기도 위에 거는 일단 안 돼. 10 빼기 4니까 7 아니고 6이야. 위에 거 되고 얘는 밑에 거도 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했을 때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키는 거.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3번. 자, 그리고 해를 이제 원래는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왕하는 김에 그냥 좀 해볼까? 아니다. 그냥 이따가 할 내용이니까 이따가 할게. 3일이 맞나? 일단 위에 거는 맞아. 이거 1번부터 맞으면 너무 안 되는데. 밑에 거도 만족시키지? 9 빼기 2는 7 맞잖아. 답은 1번이야. 근데 뭐 예를 들면 2 같은 경우는 2는 위에 거는 만족시키거든. 근데 밑에 거는 6 빼기 4는 7이 아니잖아. 이러면 이건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됐나요? 자, 그렇게 되고요. 문제 4번 봐볼게요. 문제 4번은 사실 지금 당장 나오기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사실 두 연립방정식 쉽게 생각하면 4명이지 4명. 4개의 식이지. 이 4개의 식의 답이 다 같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를게. 2번이랑 4번은 여기 A랑 B가 있어갖고 정확하게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1번과 3번은 좀 뭔가 식이 딱 깔끔하게 다 XY 계산되게끔 나와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지금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풀리지가 않아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뒤에 나올 내용인데 지금 미리 해줄게. 그럼 가감법을 쓸 거야. 근데 우리가 가감법을 쓰는 목적이 뭐였어? 가감법의 사용 이유, 목적. 결국은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기 위함이거든? 근데 그냥 더하고 그냥 빼갖고는 소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의 식 있지? 위의 식을 전체적으로 모든 애들을 2배를 해보는 거야. 모든 애들이 2배가 돼야 돼. 4x도 8x가, y도 2y가, 13도 26이. 그렇게 놓고 보면 어때? 이제 얘네 둘이 더하면 y가 사라지지. 아, 이게 가감법이구나. 그냥 무작정 빼고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정을 좀 해줘야 돼. 사라지게끔 저렇게 보정을 좀 해주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11x는 26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22지? 어이구야. x는 그래서 2야. x가 2라고 치면 x를 여기다 대입해봐봐. 2. 6 빼기 2y는 마이너스 4. 6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로 나누면 y는 5요. x는 2, y는 5인 거야. 아직 안 끝났어. x는 2, y는 5인 상태에서 어디? 그거는 요 밑에 있는 식도 다 그렇게 성립하는 걸 거 아니야. 요 밑에 있는 식도 다 요걸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거라고. x는 2고 y는 5인 게.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5는 20. 더하기 a는 0. 따라서 a는 넘겨 정리하면 16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x는 2, y는 5가 여기도 성립할 거야. x는 2, y는 5. 그러면 5b는 5b 빼기 2는 3.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5b는 5기 때문에 따라서 b는 1이 나와요. 따라서 b는 1, a는 16. a는 16, b는 1. 답은 18이요.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긴 한데 별 내용은 없어. 그냥 가감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살짝 간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5번 보도록 하세요. 자, 해라는 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걸 얘기해. 마이너스 1,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1이야. 이건 뭐 만족시키니까 굳이 위에 거에다 괜히 대입해봤고 밑에 거에도 대입해봐야지. x에 마이너스 1, y에 3 대입하면 이렇게. 자, 마이너스 3은 넘기면 플러스 3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3으로 넘어오잖아. 이 계산은 마이너스 3이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문제 6번에 보면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이 해가 1,2이잖아. 아,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x값, 뒤에 있는 게 y값이야. 해라는 건 답이고 성립한다는 얘기야. x 자리에 1, y 자리에 a를 대입하면 어차피 3 곱하기 1이니까 3은 a 더하기 1. 따라서 a는 2죠? 됐죠? 자, 근데 a가 2인 상태에서 자, 이건 2라는 얘기야. 그럼 x는 1, y는 a 말고 누구? 2 대입하면 2가 4니까 k 값은 정리하면 2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를 누차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자, 7번. 이거 앞에서도 있었던 내용 같은데 x값이 y값의 2배다. 그러면 이번에는 y값을 k라고 잡는 거야. 근데 x값이 y값의 2배니까 x는 2k인 거지.
그럼 x 자리에 2k, y 자리에 k. 그럼 2랑 2k랑 곱하면 4k, 그냥 k, 5k가 10이야. 따라서 k 값은 2가 나오고, 그렇죠? k 값은 2 나오죠? k 값이 2라는 건 x가 4고 y가 2라는 얘기야.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x는 4, y는 2. 4 더하기 3 곱하기 2, 6은 a 더하기 11. 10은 a 더하기 1이니까 11을 왼쪽으로 싹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제 이 항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너무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 오케이? 됐죠? 자, 8번. 가간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놈만 없앨 거거든, 한 놈만? 일단 1번 봐봐. 기역에다가 3 곱하면 이거 뭐 돼? 위에 거에다. 이거 전체, 모든 애들을 3을 다 곱한 거야. 그럼 6x. 그리고 15y는 24야. 그리고 니은. 이거에다가 2 곱하면 어떻게 돼? 6x 빼기 8i는 마이너스 22야. 그리고 나서 둘이 빼면 누가 사라져? x가 사라지잖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1번이 맞아. 이런 식으로 자 x를 소거하려고 했으니까 x가 지금 안 맞잖아. 2x랑 3x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둘이 동시에 똑같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거에다가 3을 곱하고 밑에 거에다가 2를 곱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통째로 빼버리면 여기 6x, 여기 6x가 사라지거든. 오케이? 일단 답은 1번이고 이 가간법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연습을 더 많이 할 거야.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자, 요 연습하는 건 뒷페이지에서 하고 뒷내용에서 자 9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4명이 있단 말이야. 4명. 근데 이 4명이 어차피 다 같은 근을 가지니까 요 친구. 네, 요거를 기역이라고 할게. 그리고 요 친구. 요 니은만 데리고 와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기역 니은을 계산해서 나온 값은 나머지 애들한테도 다 성립하는 걸 거라고. 그럼 4x 빼기 y는 11. 2x 빼기 3y는 13. 됐죠? 그럼 이거 2를 곱해. 이거 싹 2를 곱하면 2배 하면 4x 빼기 6y는 26이야. 그럼 요거랑 요거 봐봐. 요거랑 요거.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한 줄에다가 줄 붙여서 쓸게. 요거를 통째로 빼는 거야. 그러면 4x는 사라져. 같은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6y야. 그리고 11에서 26 뺀 거지. 그럼 이게 플러스 6y니까 5y지 결국은. 마이너스 y 플러스 6y가 마이너스 1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일단 연립방정식의 기본 내용이었고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연립방정식을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오케이?